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비례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반비례라는 건요, 두 변수 x, y에 대해서요, x의 값이 만약에 자, 2배, 3배, 4배 요렇게 늘어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y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정비례하고는 좀 반대예요. y의 값이 그 역수배에 해당하는 2분의 1배, 그리고 3분의 1배, 4분의 1배, 자, 요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요런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당연히 포인트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거 4배인데요. 그죠? 2배, 3배, 4배 요렇게 됐을 때 y의 값은 반대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넓이가 24 요렇게 정해져 있는 직사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요, x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요런 식의 사각형이 있는데 가로가 x, 세로가 y, 지금 요렇게 되고 있고 넓이는 24인 요런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xy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당연히 표를 먼저 작성을 해서 이들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자, xy 이렇게 값을 따로 구분하고요. 자, 만약에 x가 1이 될 때, 그리고 또 어떤 값이 됐다. 자, 2가 될 때, 그리고 뭐 3이 될 때, 뭐 4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다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몇 개 대표적인 값만 좀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y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하는데, 자, 여러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넓이는 당연히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가로의 길이가 1이라면 세로의 길이는 24고요. 가로의 길이가 2라면 세로의 길이는 12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3이면 세로는 8, 가로가 4면 세로는 6.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겠죠. 넓이가 24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요. 자, 그럼 이때 얘네들 x와 y의 변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요렇게 x값이 2배가 되고, 자, 요렇게 x값이 3배가 되고요. 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x값이 요렇게 4배가 됐다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때 y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가만 봤더니 얘네들은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2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가 8이 되려면 자, 몇 배가 된 겁니까? 3분의 1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24가 6이 되려면 그렇죠, 곱하기 4분의 1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x는 2배, 3배, 4배 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요렇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한다? 바로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 그럼 이 주어진 상황을요, 한번 식으로 선생님이 써보겠습니다. 얘네들 실제로요, x와 y의 곱이요, 항상 얼마로 일정해야 되는 겁니까? 24로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xy는 24다 하고 요렇게 식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 이 식을 이제 이쁘게 좀 보고 싶을 때 y가 x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이제 식을 우리가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어떻게 보냐면 y는 x분의 24라고 요렇게 우리가 식을 써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24라는 숫자는요,
단순하게 이 상황에서 주어지는 숫자 값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넓이가 24니까 여기가 24가 온 거지. 만약에 넓이가 40이라면 이 값이 40으로 바뀔 거고, 만약에 넓이가 뭐 10이라면 이 값이 10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는 어떤 그냥 숫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갖는 요 형태의 식을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할 거냐면, y는 x분의 a하고 요렇게 써줄 겁니다. 자,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a는요, 0이 아닌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양, 자, 요 모양의 식을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위에도 가리니까. 요 모양의 식을 우리가 앞으로 반비례 관계의 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y는 x분의 a라고 식을 쓰셔야 되고요. 또 y는 x분의 a라는 식을 보셨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어떤 관계에 있겠구나? 반비례 관계에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반비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x분의 2다. 자, 충분히 y는 x분의 a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3. 사실 이것도요, 이 마이너스가 분자 자리에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요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분모에 x가 아닌 2x가 왔다고 해서 얘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자, 이 식을 가만히 정리해보면요, 이거는 2분의 3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요렇게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a에 해당하는 값이 그냥 2분의 3 요 통째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y는 x분의 a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a 곱하기 x분의 1 요런 식으로 변형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분모 자리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고 해도 요건 상관없이 어차피 숫자로 밖을 빼면 되니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y는 x분의 2 여기까지는 좋은데 뒤에 이렇게 상수가 뭔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뭐 x분의 2 그 다음에 빼기 3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해도 요거 역시 반비례 관계의 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식은요, 항상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항상 우리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면 항상 이 현상이 만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요거 선생님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싹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이 x하고 y를 서로 곱하면 24라고 했던 어떤 숫자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요렇게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요런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식에서 양변에 x를 곱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얘네들 xy는 a다 하고 이렇게 모양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x하고 y하고 곱하면 항상 그 값은 a로 뭐하다? 일정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주어진 예시에서는 어떻습니까? x하고 y하고 싹 다 곱하면 전부 다 24였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반비례 관계는요, x의 값이 2배, 3배, 그 다음에 뭐 4배 이렇게 늘어났을 때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라는 표현도 반비례, 만약에 x와 y의 곱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더라 라는 것도 반비례 관계 하고, 요렇게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비례 관계는 마치도록 할게요.